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초기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장관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었잖아. 탄핵도 내란이라는 이유로,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당한 사람들을 고스란히 품고, 그리고는 출발이 됐습니다.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죠. 이쯤 되면은요,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얼굴을 맞대기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재명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과 국무회의에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거 참 기가 찼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뭐 법제처 장관이라든지 또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윤석열한테 달라붙었던, 그러니까 친윤 중에서도 친윤이었던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 법안 하나하나, 개혁 정책 하나하나에 이 발목 잡기를 하려고 까불어 대기도 했습니다. 장관 따위가 뭐라고 대통령 하는 일에, 더군다나 국회와 대통령이 합의가 돼서 하는 일에 시비를 건단 말입니까? 참 옛날 같으면 싸다고 얻어쳐맞아도 할 말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박정희 때 같았으면 총 맞았을런지도 모르고요. 전두환 때 같았으면 조인트 까였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참 시절이 좋아서 이재명 앞에서는 그렇게 뻣뻣하게 대가리 들고 개길 수 있었다? 야, 윤석열도요, 지가 하는 말에 조금이라도 토시를 달면은 거기서 불같이 화를 냈대. VIP 경로 대부분 어떻게 나오느냐? 시키는데, 그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택도 없는 걸 시키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라고 뭔가 조언을 하려고 했다가 불벼락을 맞는 경우가 많았대요. 공무원들도 상당히 그렇대. 고위직 장관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야.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바이든 난리면입니다. 바이든 난리면 사고가 났을 때 청와대 참모들 이거 빨리 털고 텁시다. 얼른 사과하세요. 실수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가 윤석열한테 아주 개발피듯이 발표했다는 거야. 니들 일하는 놈이냐 많은 놈이냐 이거야.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되면은 니들이 나서서 쉴드를 쳐줘야지 어찌 내보고 사과를 하라 그러냐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대요. 말 그대로 VIP 경로인 거야. 별 수 없이 그때서 바이든 난리면이 나온 거란 겁니다. 예. 그런 윤석열하고 같이 놀았던 놈들인데 장관이면 어떻고 뭐님 어떻겠어요. 걔들도 역시 똑같은 놈들인 거야. 쓰레기 아니면 다행이란 말이야. 근데 그 쓰레기들을 데리고 이재명 대통령 2달 넘게 일해왔습니다. 대단하죠. 아직도 사실 보면 그 쓰레기 같은 장관급 인사들이 다 정리된 거 아닙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이 법으로 사실상 독립기관, 사실상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진숙, 우리가 속칭 빵진숙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자, 빵진숙,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장이죠. 참 이 사람 보면은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합의는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 조직의 구성 그 취지상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있으려면 적어도 3명 이상은 있어야지 합의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합의제 기구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그 참석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3명 이상의 참석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미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됐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자꾸 이게 뭐지?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화면이 조금
불량해가지고요. 화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진숙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자,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참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합의제 기관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망각하고 지 혼자서 마치 독임제 기관처럼 지 멋대로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 MBC 사장으로 가 있을 때는 오죽했으면 빵진숙이라고 불릴까요? 법카, 그러니까 MBC 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임기인 그날 법카로 빵을 긁었는데 100만 원어치 이상의 빵을 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법카 사용한 현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기가 찰 내용,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진숙 지금까지 뻔뻔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왔어요. 사실 나가는 게 맞지. 근데 안 나가고 버틴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 이진숙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빵 말고도 이진숙의 비위 행위가 2개나 더 나왔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빵하고 이번에 2개 발견된 거하고 그리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거하고 합쳐서 모두 5가지 비위 행각이 확인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 아니면 5개다, 그죠? 자, 이진숙의 비위 혐의가 5개씩이나 최대 5개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해임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요,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죠. 아무나 막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임명을 하면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또 선출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국고 공금을 유용한다거나 또는 근태가 좋지 못하다거나 혹은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이럴 때는 고위공직자로 임기가 보장된 경우에라도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임은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가입니다. 인사권자는 누구? 대통령. 그러니까 이진숙의 경우 빵 말고도 비위가 추가로 2개 이상 최대 5개까지 확인이 되었으니 대통령이 해임을 시킬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야, 드디어 때가 왔구만요. 그죠? 아이고. 자, 도대체 이진숙은 이번에 뭐가 걸렸나요? 자, 뭐가 걸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안 나간다고 버티던 이진숙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됐을까요? 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가 이거예요.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한 이진숙 직권 면직될 것 같다. 자, 오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직권 면직을 하기로 했다. 이거 말고도 이진숙 위원장은 주식 보유를 하면 안 되는데 보유가 금지되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이 2가지를 포함했을 때 이진숙은 이번에 내보낼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주식 보유 금지 위반입니다. 보도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진숙이가 탄핵을 당한 적이 있죠. 헌법재판소에 탄핵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진숙은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가처분 선고까지 나왔는데 그 가처분 선고를 무시하고 MBC MBC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MBC 박문진 이사를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3명 이상이 합의를 해야만이 갈아치울 수 있는 자리인데 지 멋대로 갈아치워 버렸죠.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는 이진숙을 한번 탄핵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상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 정도 가지고 탄핵이 안 된다고 해서 되돌아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때 이진숙이가 탄핵을 당했을 그 무렵에 극우 유튜브 등에 출연합니다. 전한길한테도 출연했던가, 뭐 고성국한테 출연했던가, 고성국인가 그렇죠. 거기 출연해가지고 보수 여전사 어쩌고 저쩌고 떠벌이 다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요, 아무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정치 캠페인의 형태로, 정치 선전의 형태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 방송통신위원장이잖아.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 무슨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겉으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특정 정당을 비난한다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수 여전사? 야, 보수 여전사가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냐고. 방송통신위원장은 보수 여전사가 아니라 가장 공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수 여전사가 이것 자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게다가 이준숙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 민주당과 좌파 집단을 동일시했죠. 즉 민주당을 대놓고 좌파라고 비난한, 진짜 진짜. 이 역시도 보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발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는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힐 수가 있고 학문적, 전문적 입장과 소견을 밝힐 수는 있으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혀서도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좌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보수 여전사 이런 표현도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옹호, 찬성, 반대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정치에 관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요. 자,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식 보유 금지 위반입니다. 이진숙은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MBC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들을 처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3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2명이 있는 상태에서 혹은 단 1명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 처리를 해버린 거야. 이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이진숙의 그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탁탁탁탁탁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MBC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이거는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니까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자, 그때 이진숙이 무슨 짓을 했다고? MBC 계열사 주식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제법 많이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MBC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즉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팔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MBC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내가 MBC와 관련된 안건의 처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데 이진숙은 어쨌다? 관여를 했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MBC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MBC가 근데 내가 방송통신위원장이야. 내가 MBC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면 MBC 주가가 뛰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거 MBC 주식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사 관련된 주식을 가지면 안 돼요. 빨리 팔아야 돼. 근데 이진숙은 팔지 않고 갖고 있다가 심지어 MBC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할 때도 MBC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인 겁니다. 자, 이 두 사안이 최근에 확인이 되죠. 그 전부터 말은 많았는데, 자, 이번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요. 이진숙이가 고성국 TV인지 어딘지 나가가지고 보수 여전사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주식 보유 금지 위반. 이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나옵니다. 결국 감사원과 공직자윤리위에 의해서 이진숙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봐줘서는 안 되는 주식을 가졌던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빵진숙이 외과에 빵진숙과는 또 별개의 사안인 거죠. 모두 세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MBC 건 빵진숙 건만 해도 그래요. 그거는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전 MBC 사장 임기가 끝나는 날, 딱 그날 맞춰가지고 법화를 마구 긁어댑니다. 근데 법화를 마구 긁어댄 데가 대전 성심당이야. 무려 100만 원어치를 긁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돌렸다, 나눠줬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빵 먹었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뭡니까? 지가 헤쳐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빵진숙은 법화를 아무 데서나 막 썼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법화를 마구 씁니다. MBC는요, 이거는 공영방송입니다. 지게 아니야. 개인 회사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 법화를 마구 썼다라는 것은 이거는 공금 유용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액수가 적다면은 환수 조치를 할 것이고, 액수가 좀 많다면은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요. 액수가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튼 빵진수 건 하나, 보수 여전사 건 하나, MBC 주식건 하나, 총 3건이 걸렸습니다. 빵진숙은 경찰 수사 중, 보수 여전사 발언은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이 났고요. MBC 주식 관련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3가지 문제가 겹쳤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뭐긴 어떻게 돼? 진숙이는 나가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빵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빵진숙 관련된 법화 유용 사건입니다. 이건 별도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죠. 자, 이거 외에 박문진 이사단을 무단으로 임명한 건, 그 다음에 EBS 사장 무단으로 임명한 건, 이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정치중립 위반, 주식 보유 금지 위반, 이 2가지 건까지.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진 무단 임명 건은 법원에서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났죠. 그래서 불법이니까 원상 복귀시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온 걸로 알아요. EBS 사장, 신동호 사장과 관련돼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으로 임명된 거니까 임명을 취소하라.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2심 착착 나오고 있는 중이죠. 박문진 이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종합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진숙이 지금 현재 저지른 불법은 모두 5가지입니다. 법화 유용 사건, 박문진 이사진 무단 임명, EBS 사장 무단 임명, 둘 다 법원에 의해서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보수 여전사 어쩌고 하는 정치 중립 위반 사건, 가져서는 안 되는 MBC 주식을 가졌기 때문에 주식 보유 금지 위반 사건. 자,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5가지 위법을 한꺼번에 저지른 게 된 겁니다. 이게 각각 다 확인이 됐어요. 이거는 경찰에서 확인한 거고요. 이 2개는 법원에서 확인한 거고, 정치 중립 위반은 감사원, 주식 보유 문제는 공직자윤리위. 자, 이 5가지를 모으면은 뭐가 된다? 예. 면직 사유가 됩니다. 이진숙 면직 해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내쫓고 싶어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미 이진숙 같은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냐. 특히 보수 여던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결론 나오지 않았냐. 그럼 지난 7월 달에 바로 자르지. 그리고 이제 와서 잘러. 왜 한 달씩이나 여유를 뒀어?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법원이 MBC 박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근 이 판결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MBC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불법이라는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엊그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기존에 벌이고 있었던 기존에 저질렀던 그 보수 여전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발언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인 거는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임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의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사 임명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하나 나버렸죠. 이거는 분명히 이진숙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 준 겁니다. 그죠? 이 역시 그럼 뭐가 된다? 예, 징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나를 일을 하더라도 되게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꼬투리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바로 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꼬투리가 쌓여서 누가 보더라도 쟤는 잘라도 돼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뜻밖으로 이진숙의 경우는 그 기간이 짧게 걸렸습니다. 한 달 만에 끝난 거지. 법원의 판결이 뚝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진숙을 면직을 하겠다는 계획이 확정이 된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방통위가 판결한 MBC 이사 임명 취소 판결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진숙이가 지난해에 탄핵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을 받아주지 않는 바람에 이진숙이 계속 살아남았는데 사실 이때 이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을 내쫓았어야 했어. 근데 헌재가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모가지를 날리는 판에 이진숙까지 날리면 되겠냐. 그래서 윤석열을 날리는 바람에 나머지 탄핵을 당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얘네들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 모가지가 날라갔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대통령 목을 날리는 판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같이 날리느냐. 국정의 혼란이 불보듯 뻔한데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그 살려준 사람 대상 중에 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불행히도 이진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이진숙의 그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탄핵은 피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피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이 역시 면직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비위 행위 하나에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이사를 임명했다. 요거 하나까지 겹친 거죠. 이 2가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예, 면직 해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주식 보유 금지 위반. 자, 여기서 이미 세 가지. 그런데 최근에 EBS 사장과 관련해서도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온 게 있죠. 예, 이미 4개네. 자, 그리고 빵진수까지 모두 5가지 비위 행각이 적발이 된 겁니다. 이제는 예, 이진숙을 내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진숙을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이유로, 누가 보더라도 피할 수 없을 만한 확실한 이유로 잘랐다. 명확한 이유로 잘랐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일찌감치 이진숙을 면직을 시키려고 했었지만 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렇게나 막 해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색이 국민주권정부인데 윤석열이가 하는 것처럼 공무원들 압박하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그렇게 했죠.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전현희 의원님이시죠.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윤석열하고 임기가 한 1년 정도 겹쳤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있는 수모 없는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지금 뭐 하나씩 다 돌려주고 계십니다만, 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진숙이와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진숙을 내쫓지도 못했던 거예요. 내쫓을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제 이진숙을 내쫓아도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참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진숙의 이 면직을 두고 막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제 드디어 이진숙 자를 때가 되었네 라고 해서 자르려고 딱 하니까 갑자기 뭐가 나온다? 갑자기 이진숙의 대구시장 관련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자, 전한길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전한길이가 나를 품으면은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나를 품으면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다. 뭐 그런 개소리를 했다죠. 그러면서 이진숙한테 대구시장 양보한다 이런 말 했답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뭐라 진짜 가짜는. 자, 그런데 이 전한길이가 이렇게 설치면서 대구 지역의 민심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진숙은 아예 대구시장으로 아무도 생각을 안 했대요. 대구에서는. 근데 전한길이가 저렇게 설치면서 뜻밖으로 이진숙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시장으로서 가능성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진숙을 강제로 해직을 시킨다. 뭐야 이거? 자칫 이진숙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전한길 약간 좀 또라이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그죠? 지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가 극우 세력의 민심을 지 주둥아리 새치 혓바닥으로 다 좌우할 수 있다. 뭐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 때문일까요? 자, 이런 헛소리를 펼치는 이 전한길, 얘 언제까지 이럴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장사꾼이라고 부르죠. 지가 실제로 나설지 안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격한 언사, 사실과는 다른 주장, 툭 하면은 낙인 찍고 비방하고, 이 전한길의 전매 특허 같은 행동입니다. 그죠? 전한길한테 한번 낙인이 찍히면은 국힘당 내에서 이 정치적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릴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낙인 찍기에
지금 대명사 같은 놈이 돼버렸어요. 대놓고 막 낙인 찍고 다니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연설하니까 배신자 이랬대잖아.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너무당 전당대회 가가지고 참네. 뿐만 아닙니다. 전환길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핏대 올리고 밑도 끝도 없이 막 울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용도 없어. 갑자기 윤석열 얘기하다가 막 이래. 또라이죠. 근데 이게 왜 이 또라이 같은 짓을 합니까? 돈이에요. 돈. 슈퍼챗도 터지고요. 후원금도 터집니다. 슈퍼챗 아니 그 한 몇 배나 되는 돈이 후원금으로 터져요. 몰래 후원금 얼마나 내는지 모르시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한 바퀴 미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택도 아닌 이유로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눈물 흘리고 핏대 올리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야. 장영진은 여기서 아무리 핏대 올리고 막 이래도 뭐 슈퍼챗 나온 건 없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뭐 일부러 전략적으로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도 막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격한 언사를 늘어놓죠. 이게 장사꾼이에요. 정치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환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민주진보진영 내에도 이런 짓을 해서 돈 버는 자들이 있죠. 툭 하면은 쟤가 수박이네, 얘가 수박이네. 제가 볼 땐 지들이 수박이야. 지금 뭐 네가 수박이다, 누구가 수박이다라고 찍고 그 표적 좌표 찍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들 중에 한 70~80%는 진짜 이낙연 지지자들이었어요, 걔네들. 이낙연 지지하던 놈들이 갑자기 자기가 친명이라고 말갈아탄 거야. 몇 년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언사가 과격해요. 툭 하면은 핏대 올리고 그러죠. 그냥 핏대도 아니, 모든 핏대가 그래요.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 맥락이. 근데 얘들 맥락 없이 막 핏대 올려. 그러면서 급발진한다고 아주 엄청 선전하고 다니대. 또라이 새끼 아니야.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을 아주 자신 있게 내세웁니다.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주장들인데 엄청 있는 것처럼 떠버리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가 이재명과 척을 졌다는 동, 정청래가 이재명과 맞짱을 떴다는 동, 이런 주장을 막 펴요. 어디 뭘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요, 몇 달 전에는 저를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정봉주 지지자래요. 내가 정봉주를 왜 지지하는데? 나 정봉주 안 좋아해. 참.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주장, 밑도 끝도 없이 핏대를 올리고 전혀 근거 없고 팩트 없고 근거 없는 선동 같은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과 핏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무나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콕 좌표 찍어서 집단 린치를 강하죠. 이른바 사이버 불링입니다. 그거 전환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만 전환길 외에 우리 민주진보진영 내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참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몰려다니지 마세요. 자, 주제가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만간 면직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빵진숙 사건 외에 2가지 비위 행위가 더 확인이 됐고 최근 법원에서 또 2가지 비위 행위가 확인돼서 총 5가지 비위 행위가 모아지는 바람에 모아서 이진숙이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에서 쫓겨나게 됐다. 다만 대구시장 선거, 이건 내년인데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되네 안 되네 전환길이 대구시장 자리를 양보하네 마네 이딴 소리를
떠버리는 바람에 괜히 쓸데없이 이진숙을 키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잠시 주춤하는 면이 있기는 있다. 제가 요 내용을 첫 번째 주제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첫 번째 주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소나님, 장용진을